자, 그럼 오늘 캐리 트레이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처음엔 좀 생소하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데 롤오버 이자에 네. 또부터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트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라고 아직까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물론 저희 방송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두껍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 롤오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개념을 항상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롤오버 이자에 대한 내용이 뭐냐? 롤오버 이자라는 건 사실 이자라는 표현보다는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진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어떤 통화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롤오버 마진을 내야 되는 포지션과 통화가 있고 받을 수 있는 통화에 대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롤오버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부도의 날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김혜수 씨라고 해야 되겠죠. 김혜수 씨가 방송 중에 극 중에 이 외환 거래에 대한 어떤 만기를 연장을 할 때 롤오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롤오버란 표현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만기를 연장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거래에 대한 만기를 연장할 때 바로 이 롤오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롤오버 할 때마다 청산될 때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게 바로 롤오버 마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대출 금리가 1%고 예금 금리가 4%다. 그럼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럼 당연히 대출 받아서 네. 예금에 넣어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를 국가 간의 통화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실은 뭐 확정돼 있는 이자라고 하면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개념입니다. 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해서 높은 금리에 대한 금리 차에 대한 마진을 얻는 것이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 기법인데 이거를 각국의 통화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윤기림 전문가님 네. 일본 가보셨죠? 네, 거기 엔화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못 받죠. 못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에서는 힘들다. 네. 이거를 이제 파생 시장으로 끌고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는 게 이 저희가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렉스라는 개념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상품을 통해 갖고 투자 상품에 대한 유형을 통해서 롤오버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롤오버 이자가 뭐 여러 가지 화폐가 있겠죠. 유로 대 달러, 그다음에 뉴질랜드 대 달러, 뭐 호주 대 달러, 뭐 또 뭐가 있을까요? GBP, 이제 파운드죠. 뭐 등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대상 통화가 있는데 이 각각의 포렉스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계약을 각각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어떤 통화가 매수일 때는 롤오버 마진을 지불을 해야 되고 어떤 통화는 뭐 지급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지불과 지급에 대한 개념들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를 그 낸 돈을 갖고 돌려받는다. 이게 왜 성립이 되냐면 자, 금리차가 있는 통화상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금리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 금리에 대한 손해를 봐야겠죠. 이걸 청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거고요. 네. 예금을 한 사람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정산 안 한다면 예금 넣은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청산한다. 그때 발생되는 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예금을 넣은 사람은 지급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포렉스 시장에서 매일 발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자, 24시간 시장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쭉 도는 동안 이 포렉스 시장이 얼마만큼 큰 시장이냐.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큰 시장이라고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들. 해외 선물이나 통화 선물 뭐 포렉스 시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환 거래, 통화상 시장만 보면 하루에 얼마나 거래가 될까요? 뭐 어마어마하다고는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힌트.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10배? 15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지? 한 400조를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러면 한 4,700조. 오, 하루에 돌아가는 거래량이 4,700조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4,700조라는 이 단위가 얼마나 큰 거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 하루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전체 통화량은 뭐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거래 시장에서 누군가는 지불하고 지금 이게 정산이 안 되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를 연장하는 통화상에 대한 롤오버 이자는 분명히 발생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다? 매일 지급이 된다. 매일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거는 FDM이라는 거래 기관을 통해서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캐피탈 게인이죠.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시켜놓고 롤오버 이자만 받는다.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개념적인 부분은 이 포렉스 시장에서는 반드시 매도와 매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통화는 롤오버 이자를 내야 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 우리는 그 롤오버 이자를 매일매일 받는 것만 취한다.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롤오버 이자는 얼마만큼 지급이 되느냐? 현재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지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는. 자, 이 한 계약을 체결할 때 세팅을 하게 되면 6에서 7.5불 정도가 매일매일 지급이 되고요. 자, 통화상마다 그리고 FDM이랑 기간마다 조금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에서 7.5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한 6불 이상은 나온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이 수치가 하루에 6불이잖아요. 네. 이게 계약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통화상에 대한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면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여건들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이 들 거예요. 이 계약수를 늘릴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이자가 빨리빨리 쌓인다면 계약수를 자꾸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곱하기에 대한 5계약이었다가 한 2달 뒤에 6계약이 됐다가 또 한 2달 뒤에 8계약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성큼성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루에 대한 6불 처음에 체감하기에는 6,000원, 7,000원 사이인데 이거 얼마 되겠어? 하지만은 36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받는 이자에 대해 계약수를 올릴 수 있다면은 롤오버 마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여건들이 더 성숙된다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계약의 체결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걸 한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세트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 한 계약의 체결 비용이다. 그러면은 자, 이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롤오버 마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기준에서 본다면은 유로 대 달러 기준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6에서 7.5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했는데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약 9에서 10불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지급을 해야 돼요, 자기가 계약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유로 기준 통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FX 유로 선물로 해지를 합니다. 이게 한 2,500불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게 한 10,000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12,500불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한 1,120원 기준으로 두게 되면은 1,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유로 대 통화상의 한 계약당의 하루 지급 이자액은 7.5불 맥스로 봤습니다. 7.5불. 자, 7.5불은 362일이 지났을 때 2,700불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 기준으로 한 302만 원 정도가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못 빠지고 세금 빠지고 못 빠지고 하게 되면은 약 150에서 180 상황에 따라서는 2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를 하면 한 계약에 들어가는 게 12,500불,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1,400만 원 들어가서 우리 통장에 실제로 1년에 내가
들어오는 거는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그렇죠. 본인 계좌든 어디의 계좌든 누구 거를 이용하든 간에 이거는 지급이 된다. FDM에서 보장을 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갔죠. 여기서 손실이 나면 여기서 수익이 나고요. 여기서 손실이 나면 여기서 수익이 납니다. 이거와 별도로 롤오버 이자는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매수 매도 이야기 나오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저도 이제 매번 듣긴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해지를 해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간 돈 1,400만 원 한 계약에 들어가서 뭐 1년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이자 받는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면 되겠네. 빙고. 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증거금의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12,500불에 1,120원이면 1,400만 원. 요거는 이제 그 기준 통화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상대 통화. 자, 이게 매수로 예를 들어서 매수로 했을 때 롤오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 포지션에 대한 매도를 통화 선물로 같이 걸어준다. 이게 세트 비용이 12,500불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환 시장에서는 $10,000, 그다음에 통화 선물에 대해서는 2,50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지를 1대1로 프레징을 하고 가는 거고요. 가격 변동에 대한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전문가가 이 뭐 해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둬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0%에 가깝게.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환율에 대한 변동이죠. 환율에 대한 변동. 자,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인데 이 환율에 대한 변동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단기적인 요인이죠. 단기적인 요인. 뭐 원달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에서는 달러원이 표현이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통용하기 때문에 원달러라고 하지만은 원달러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가 터지기 전에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얼마였을까요? 네, 1,000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00원대 후반, 중후반. 예. 근데 IMF 터지기 직전에 IMF 협상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제가 2배 이상 갔다고 1,1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IMF가 딱 터지고 나서 확 올랐죠.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증거죠. 자, 그런 어떤 단기적인 요인이나 어떤 중장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전에 한번 돌아볼게요. 상황을. 자, 뭐 이 700원을 고수했다, 700원대를 고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탄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생겨서 외채를 갖고 있어서라도 돈을 꿔서라도 원화 가치를 막 눌러놓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주당 평가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당 평가액을 낮춘다. 간단하죠. 부채를 늘리거나 영업 실적을 낮추면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부채를 늘린 거예요. 떨어지겠죠. 우리나라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당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외채를 막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가 넘는 환율에 대한 변동이 있다. 사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면은 환율에 대한 변동은 사실 크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반대급부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중장기적인 요인이 뭐냐? 물가 변동이나 아니면은 국제에 대한 수지나 거시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조금 일어납니다. 단기적인 요인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시장에 많은 돈을 던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달러원에 대한 가치가 사실 올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기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크진 않아요. 그다음에 주변국의 환율 변동. 자, 가장 가까운 예로 위안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중국에서 위안화를 계속 인위적으로 막 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이 생겼었는데 주변국의 환율 변동, 그리고 은행에 대한 외화 포지션 변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결론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 와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 대한 대상 통화가 계속 쓰는데 유로 대 달러다. 이거는 매수 매도가 동시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내려간다. 결론은 뭐예요? 아니죠. 이게 올라가면 여기가 빠진다. 예. 쌤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니까 꽤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퇴 자금의 일부를 한번 운용해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원고 숙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아, 그럼요. 오늘 준비한 사례가 은퇴 자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래요? 한번 다뤄봤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서 다 읽어본 거 아닙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캐리 트레이드를 좀 이렇게 활용을 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캐리 트레이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캐리 트레이드와 비슷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상품하고 이제 병행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은퇴한 A 씨인데 A 선생님이죠. 은퇴 일시금과 그간에 모아놓은 목돈 약 3억 원을 갖고 은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으셨어요. 물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일부들은 계속 받고 있겠죠. 자, 이 3억 원을 갖고 어떻게 할까? 연금을 모두 넣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되고, 왜냐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연금에 다 넣을까 말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대요. 근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원금에 대한 수준이 계속 까여 있는 거. 원금이 계속 소진되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연금 상품 자체가 다 소진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그 메리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솔루션이 좀 변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3억 원으로 임대사업의 수익률도 사실 녹록지 않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좀 크게 하기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하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고민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보들이 많거나 해야 될 것들 특히나 이제 금액이 좀 있으시다면은 뭘 해야 될지 고민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걸 정보 과다에 대한 오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는 어떻게 된다? 결정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속 고민하던 중에 저희를 만났죠. 자,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1억은 브레질 국채 신탁으로 넣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캐리 트레이드로 간다. 자, 브레질 국채 신탁 같은 경우에는 유통 수익률이 약 평균 10% 내외인데 현재 헤아라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맞습니다. 자, 1억 원을 기준으로 월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건 이제 변하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 내외의 금액을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월에 대한 이 75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수령할 수 있고 10년간 받은 이자도 전액 비과세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조세 협정을 해놔갖고 토빈세하고 이자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토빈세는 뭐냐? 이 단기 외환 차익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조세 협정 때문에 다 면제가 됩니다. 자, 단기성 외환 차익에 대한 세금의 토빈세도 비과세됨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자, 캐리 트레이드를 또 이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7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굴렸을 때는 19만 9천 달러 정도. 자, 이 경우에는 14계약에서 15계약을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느냐? 자, 브라질 국채 신탁 같은 경우에는 월 75만 원,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월 177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수익이 합계를 보면은 약 한 10.2%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고, 자, 월로 보면 한 252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에 3억이 일을 하는 거예요. 3억이 일을 해갖고 월 250만 원 정도씩 계속 벌어다 주는 거죠. 나는 놀고. 뭐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브라질 국채 신탁도 마찬가지고 캐리 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내가 넣었던 돈에 대한 수준은 변동이 없다. 자, 반대로 캐리 트레이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한 3억 원에 대한 3천여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월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비슷한 수준. 왜냐하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수준을 사실 맥시멈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분은 약간의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찢어서 이 투자 상품을 구매를 했던 내용을 한번 사례로 갖고 와봤습니다. 리스크는 조금 줄이고 그래도 한 10% 정도면 꽤 매력적인 투자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하락을 방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시기가 됐을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캐리트레이드로 발생되는 수익금도 양도소득세 11%만 내고 나면 종소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브라질 국채신탁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안 내기 때문에 종소세에도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절세 그리고 수익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이 황금성이죠. 지속할 수 있는 이 황금성에 대한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제공이 됐다. 많은 분들이 2, 3억 혹은 4, 5억 갖고 어떻게 연금 혹은 이 대상에 대한 내 노후를 해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꼭 나는 이거다라고 아직 결정짓지 않으셨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